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고덕명 방충리에 있는 중부교회에서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 변호사가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박앤정 법무법인은 2023년 7월쯤일 거예요. 고덕 면사무소에서 방충리 쪽 비대위 그 창립총회에서 오셔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작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자료를 좀 보강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풀 영상은 제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한 내용대로 또 설명회를 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이 개발 사업 중에서는 좀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면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7만 평입니다. 우리 여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용인 플랫폼 시티인데 거기는 대략 한 8만 평이었습니다. 시행자는 국토부에서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시행자는 LH입니다. 그리고 용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 또 비교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용인 이동남사의 삼성전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거든요. 거기에는 용지비가 9억 6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비대위에서 이 용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LH에다 여러 번 물어봤지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LH에서 뭐 몇 조 이렇게 발표한다 그래도 그게 토지 보상가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그 비대위라든가 우리 원주민 쪽에서 얼마든지 토지 보상 협상이나 이런 것을 잘 하면 걔네들이 뭐 4조 원, 5조 원, 6조 원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여기 이제 고덕 신도시에 또 지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거는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전자 그 반도체 국가 클러스터는 9월쯤에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정해야 되는 일이 향후 있을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추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또 지주 숫자의 2분의 1을 해서 이제 추천서를 해야 되는데, 이 면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관리가 59.1%고요. 농림지역이 37.8%. 농림지역은 대부분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요게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녹지,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3.1%. 사유지가 79.3%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한다면 한 108만 평 정도에 되는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그 137만 평으로 만일 기준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평가사를 LH에서 하나, 지자체에서 하나, 또 소유자 추천 하나, 이렇게 세 군데서 추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소유자에서 많게는 4명, 137만 평이니까 30만 평 기준으로, 적게 만일 사유지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적어도 3명 정도의 그 소유자 감정평가사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유자 감정평가서가 잘 선정이 되고 잘 노력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좋은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보면은 권리로 받는 게 이제 그 생활 대책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 받는 거는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권 보장 기준일은 언제냐, 공람 공고 기준인 23년 6월 15일이고 재산권 보장 기준일은 작년 12월
작년 12월 30일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이것을 이 기준에서 이 날짜에서 1년 전, 그러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에 여기에 살고 또 주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자 대치라든가 생활대책이라든가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고, 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 그래서 토지라든가 지작물이라든가 영업보상 뭐 이런 것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 표는 박연정 법무법인에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자, 주민공람이 이루어졌죠. 여기까지는 지금 벌써 23년 6월 15일 날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지정이 12월 30일 날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이제 기본조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작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주민공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활권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주소가 돼 있는 분들한테 생활권 보장이 되는데, 1년 이전 이주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나를 포기를 하고 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의자 택지 여기도 있죠. 여기도 협의자 택지 나 안 받고 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받을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고덕신도시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고덕신도시에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주자 택지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삼면 코노라든가 또 남향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몰랐던 경우는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지제역 앞에 우리가 이제 지제 역세권이 개발이 되니까 당연히 이주자 택지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 8월 23일 날 LH에서 지구지정하는 팀장하고 보상계장이 와서 평택대학교에서 설명회가 열렸었고, 지구지정하는 그 팀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히 그 팀장이 말하기를 올해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기본조사 이걸 할 건데, 그러면 이런데 우리 그 원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좋은 것은 맞는데 만일 위치가 영 안 좋은 데라면 굳이 이주자 택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제가 어떤 분하고 원주민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뭐 지금 그 교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내가 이주자 택지를 받아가지고 대상자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또 수억의 돈을 그 빚을 져가지고 내가 그냥 그 이주자 택지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아파트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주자 택지가 있고 협의자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덕신도시에 협의자 택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협의자 택지를 받지 않고 LH가 분양하는 85제곱미터에 분양권을 받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생활대책도 있죠. 요게 기준일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일 이전, 그러니까 23년 요 기준입니다. 항상 이전에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주거이전비라든가 주택특별공급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요게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도 이제 확정이 되면 LH로부터 통지문이 옵니다. 당신은 이주택지 대상자입니다. 그게 딱지예요. 딱지. 그걸 소위 말하는 물딱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위치가 안 정해졌어요. 협의자 택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딱지 거래를 많이 했다. 법적으로 나중에 그 택지개발촉진법 19조 2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송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지제역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재산권 보장이 지금 나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기준입니다. 사업 인정일이 24년 12월 30일 날 제 책상 옆에 지금 사업 인정 그 고시문을 전부 다 출력했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대부분은 전부 다 토지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작물도 이제 기준일 이제 24년 12월 30일로 합니다. 영업 보상도 여기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조사가 곧 나올 건데 25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매 대상이라 그래 무슨 매매냐 이러지만은 사실은 LH에 수용하는 것도 매매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누구냐? LH죠. LH가 이제 매수인을 특정해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각 토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LH에서 통지문이 올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조사를 하러 갈 겁니다 하고 준비를 할 거란 얘기요. 그런데 이 지작물 조사나 이런 것들을 뭐 공문이 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5년 6월 10일 날 오겠습니다 한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지작물 조사를 그러니까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이 비대위하고 협의를 해서 함부로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이 비대위하고 한번 해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기본 조사를 하는데 LH 직원이 나와서 이제 지작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면적은 어마하게 넓고 해야 할 것은 많으니까 LH에서는 감정평가법인한테 입찰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출입 조사, 그 다음에 토지를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주민 토지를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건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측량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비대위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LH에서 아니면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물건조사를 작성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계획이 이제 25년 한 중반 정도에 보상계획이 열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가고 감정 그 업체가 추천이 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정이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정해 본 거죠. 이제 여기 보상계획이 열람 공고가 되면 보통 플러스 2개월, 그 다음에 협의가 되면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것이 보상 협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지금 대책위에서도 예상하기를 올해 하반기 연말쯤 12월 등 정도 되면은 보상에 대한 협의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협의할 때도 개별적으로 협의한 소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박연정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PDF로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왔으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설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박연정 법무법인의 박승용 대표 변호사님이 그분이 또 감정평가사예요. 세무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라서 그 풀 영상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제 박승용 그 변호사님도 재작년이죠 벌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도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공시적으로 올리려고 그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4년도에 공시지가가 평택시가 1.63%인데 사업지 우리 지제 방충리가 4.09%예요. 그러니까 1.3배나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토지 보상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다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일부에서 그 토지 보상액을 높이려고 공시지가를 막 올려버렸어요. 막 올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작년도 24년도 공시지가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 공시지가하고 사실은 보상금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공시지가에 목을 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올려버려서 1.3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LH의 기준이 뭐냐면 그 평택시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제이 역세권하고 이게 30%가 벗어나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언제 걸 쓰냐? 23년도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22년보다 23년이 공시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또 23년도 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충리 비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23년도 공시지가도 못 쓰고 결국은 22년도 공시지가가 더 높으니까 22년도 걸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연정 그 법무법인에서 얘기하기를 23년 6월 15일 이전 거래 사례 그 다음에 보상 선례, 그래서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례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죠. 선례는 거래 사례, 보상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래 사례는 여기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만든 자료가 있어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업지 주변에는 여기 조금 잘려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가스 공장이 여기에 보상이 됐죠. 여기에 첨단 1복합단지 여기는 협의 매수가 80%가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지금 수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되고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제2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인데 그런데 제가 그 설명회 토요일 날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C26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C26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게 5월 1일 날 저게 환경 영향 뭐 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5월 2일 날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삼성전자 계열사 직원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여기에 삼성전자 제7차 공장, 7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반도체 장비 만드는 세메스가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지난 토요일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이게 삼성이 계획을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방충리 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일반 보상받은, 그러니까 협의 매수했던 분 중에서 평당 450만 원이 제일 높은 금액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는 70%를 이제 협의 매수하고 30%를 수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0%를 매수를 하라고 해서 이제 80%를 매수를 하고 20%를 수용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그 수용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거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띄운 김에 이 동고리에 SRT 수도권 차량 기지가 여기에 들어오죠. 처음에는 1단계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요게 지금 도면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고리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인데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번 예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화성 어천지구가 2024년 4월 15일 날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밖의 요인인데 그 밖의 요인을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일단은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4.31배. 근데 불만이에요, 불만. 그런데 여기는 여기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농지인데 86만 원에서부터 많은 건 154만 원을 받았는데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용인 플랫폼 시티는 여기는 자연 녹지 농지예요. 평균 2.41배.
공시지가의 2.41배인데 중립, 쏘쏘, 그렇게 대략 이래. 312만 원에서 1238만 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용인 하이닉스죠. 제가 여기도 관심이 많은 21년 11월 15일 날 보상을 받았는데 불만이에요. 평균 얼마를 받았냐? 2.86배를 받았어요. 여기 농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52만 원에서 62만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아산 탕정 이 지구가 24년 9월 1일 가장 최근에 먼저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 계획관리 농지하고 농림지역 농지하고 구분이 됐어요. 평균 3.4배 중립. 여기는 이제 그럭저럭 받았다 했는데 219만 원에서 378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만이에요. 농림지역인 여기는 평균 2.78배를 받았는데 108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고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지대 역세권이 더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많은 브로커들이 들어올 거예요. 특정 개인이 자기만 자기 땅이 크다 좋다 이래서 특정 개인이 보상 금액을 절대 높일 수 없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고 전체 금액이 높아지거나 전체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협의 보상금을 높여주겠다 하는 영업은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 금액을 높이는 것은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의 노력이 아닌 전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합된 모습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전국의 예를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합이 중요한 인천 계양지구. 자, 대체기구가 3개 서로 소송으로 전투했다. 그래서 평당 117만 원을 받은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천 대장지구, 요게 거의 같이 갔었는데, 요게는 155만 원을 받았어요. 대책 위기가 2개고 서로 호용 호재했어요. 제가 이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감정평가법인한테. 여기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거의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대책위와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냥 협의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 명지의 에코델타 여기는 이제 뭉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평당 50만 원 받았어요. 김해 이제 대동산단도 여기도 이제 3개 대책위 중에서 강력한 대책위 하나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평당 100만 원이죠. 자, 김해 여기 똑같은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부산 에코델타가 명지고 바로 옆에가 김해 대동산단이에요. 거의 절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세요. 이게 뭉칠 수 없는 구조. 여기는 서로 소송을 하고 그리고 물건별 대책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김포 쪽이가 대충 이렇게 하면 3개예요. 3개인데 이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도 평당 120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 경산 대구 옆에 있는 경산 여기 지구에도 보면 평당 1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수도권 김포에 노른자 이 땅은 이걸 120만 원을 받고 여기를 경산 여기는 170만 원. 대책위 2개가 뭉쳐가지고 매일 데모하고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대책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지대 역세권의 대책위가 여러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구 지정이 됐고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는 거죠. 여기 보면 대책위가 여러 개 있는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대책위가 여러 개 있더라도 서로 호용 호재하고 뭉치고 또 이제 여러 대책위가 있으면 강력한 한계가 주도를 하든가 여기도 강력한 한계가 주도를 했죠. 대책위가 2개 있지만 뭉쳐서 매일 이제 시위를 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책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김포잖아요. 김포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런 데도 보면 평당 120만 원을 받았어요. 경산은 170만 원 받았어요. 여기는 117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이제 방지를 하려면 어떡하냐. 대책위가 서로 단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1부, 2부, 3부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의 자세한 설명은 풀 영상으로도 보시고 이 자료를 보시고 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PDF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개발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